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김주희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순천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시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탈바꿈했는데요. 순천은 이제 또 하나의 대표 브랜드 국가정원 지정을 놓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 생태도시로 향해 가고 있는 순천시의 지역 현안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조충훈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시의회 김병건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 경제학과 박병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순천의 민선 6기 1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 보신 뒤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와 5기에 이어 민선 6기를 이끌고 있는 조충훈 순천시장은 시민 주도의 행정을 통해 더 큰 순천과 정원도시의 완성, 그리고 창조도시를 만들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의 의미를 만들어왔다. 이를 위해 조충훈 순천시장은 4개 분야 7대 비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행정력에 지난 1년간 집중했다. 먼저 사람이 돌아오는 순천을 위해 정원과 생태관광, 마일스 산업,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했으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빠르면 다음 달에는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또 하나의 브랜드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에 대한 발맞춤, 전남도청 제2청사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전남 공무원 교육원 유치 등 보다 더 큰 순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목표로 달려온 민선 6기 1년. 시민과의 소통, 힘있는 행정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천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장 재선에 성공하셨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 시장님은 민선 3기와 5기에 이어서 이제 민선 6기까지 이렇게 순천시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그동안 순천의 변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선 6기 1년에 대한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우리 순천시의 도약 이런 걸 피부로 느끼면서 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정원박람회를 통한 순천시의 새로운 도약의 역사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을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한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한 부산한 1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행사 뒤에 나오는 사후활용이라든가 사후처리 등은 이번에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서 굉장히 말끔하게 해결됐고 더 큰 꿈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 대표정원으로서 됐다고 한다면 이 대표정원이 된 만큼 정원문화의 산실로서의 모든 것도 갖춰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생태의 도시 그리고 정원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데도 더 노력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순천시 의회는 지난 1년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 1년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이렇게 충실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었던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과 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소명을 위해서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었고 또 도농 통합도시인 관계로 도농상생발전연구회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도농 상생 발전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와 의회가 활발한 시정과 의정 활동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민선 6기 1년 순천시를 지금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예, 그 지난 1년 동안 우선 시장님께서 삼선 시장으로서 시정을 안정되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의회도 적절한 견제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순천시 의회에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또 이것을 넘어서 행복도시 순천을 목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정서적인 접근을 해서 시정을 좀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과운동은 시민 통합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순천시 의회가 민선 6기 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시정과 의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국가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월이면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국가정원 지정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우리 순천시의 모습, 순천시의 노력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 안에 정원이라는 두 자가 없었습니다. 순천만 정원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법률 안에 정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졌고 또 정원에 대한 관리 또 육성에 대한 법률이 통과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정원 지정으로 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게 국가정원이 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도 상당히 지원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추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순천만 정원의 관리비가 한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정원 지정되면 그것이 이제 약 50%는 국가가 지원하게 돼서 33억 정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이번 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순천만 정원에 정원 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원 지원센터는 국가의 정책을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원에 관한 정책이 지원센터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순천만 정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원 산업 육성이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정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간에 내년에 2016년에는 세계의 이런 학계라든가 세계의 앞서가는 정원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2016 순천만 정원 산업 디자인전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정원 문화는 또 정원 산업은 국제화를 앞당기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육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제 체험학습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이고 이 국가정원을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인증기관으로 선정하는 문제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면 어쩌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에 아마 메카로서도 마이스 산업 이게 상당히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전남교육청하고 지금 같이 세우고 있는 에코에듀 체험센터의 건립을 서둘러서
2018년 정도 되면 2017년 정도 되면 완공해서 그곳에서 학생들의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북돋을 수 있고 그런 청소년들의 컨벤션 문화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순천만 정원이 조성이 돼서 이제 국가정원까지 지정이 되게 됐는데 이제 과거에 순천시 의회에서는 이 순천만 정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려도 많이 하셨었고요. 근데 지금 의회 평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순천시 의회에서는 조성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2천억 원이 소요되는 우리 시의 재정과 또 하나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우리가 치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했었지만은 제5대 의회에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런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주목받는 이렇게 도시로 거듭나면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2위에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도시 1위에 오르는 저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박 교수님,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저도 지방재정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이제 그 기대도 많이 했고요. 또 걱정도 한편으로 많이 했습니다.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걸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것을 시가 어떻게 부담을 해낼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가정원으로 이제 만들어서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천만 정원은 순천시가 지향하는 우선 도시 성격에 아주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광양시나 여수시와 다르게 두 지역은 공업도시고 순천시는 그 배후에 있는 도시로서 주거, 상업 기능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도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정원이라는 테마를 아주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에 순천의 생태도시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그 순천대학교에 있는 저를 보고 그 순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순천에 실제로 정원박람회 와봤다는 교수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가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우선 당장 주말에 보면 그 식당들이 주말인데도 손님들이 꽉 차 있고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선 봐지고요. 그다음에 순천이 인구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그 유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이 살만한 도시다, 거주하기 굉장히 편한 도시다. 또 뭐 그 외에 순천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순천만 정원은 순천만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 탄생을 하고 태동을 했는데요. 어때요?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성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만이 남사르가 인정하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이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관람객들이 200만이 넘어서다 보니까 순천만이 상당히 훼손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순천만 정원으로 시작됐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3년도 결과가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동안에 약 235만 명 정도가 왔던 순천만 관람객이 2013년도는 155만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를 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숫자만으로 보더라도 순천만 보존을 위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순천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일 10,000명 이상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전 예약제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 해서 순천만의 보존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이에 힘입어서 이제 순천만의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뚝으로 막아져 있는 이 간척지를 헐문으로서 역간척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뚝으로 막아서 뻘을 농지로 만들었던 것을 뻘로 복원하는 사업, 이런 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같이 심도 있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천만 보존을 위한 저희들의 꿈, 노력은 아마 상당히 효과를 보면서 잘 진행될 겁니다. 예. 이렇게 순천만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은 이제 주변으로 개발 행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천만이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되고 또 세계 5대 연안습지고 또 2008년에는 국가 명승 41호로 지정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명소이다 보니까 급격한 관광객이 이렇게 늘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013년 10월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순천시나 의회 또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존과 개발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짓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실천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민선 6개 순천시는 더 큰 순천을 위해 도시 재생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토부가 지금 전국을 상대로 도시 재생, 여태까지는 도시 재개발이다 했었죠. 조금 낙후된 데를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시멘트 건물을 짓는 그런 도시 재개발의 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도시 재생으로 가자. 거기에 이제 저희 순천시가 뛰어들었고, 또 그 뛰어드는 결과를 보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90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평가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순천이 도시 재생에 대한 의미를 잘 나타내는 아주 선도적인 지역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천의 이 도시 발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와 함께 여태까지는 원도심의 낙후 그리고 신대심과의 불균형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순천의 균형 발전을 통한 순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 도시 재생의 문제를 하면서 지금 역세권 사업을 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순천 역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역전시장, 아래시장, 우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중심의 이 도시 재생 사업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상당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1차적으로 향동, 중앙동 이론의 도시 재생 선도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을 통한 사업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순천의 브랜드 가치고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순천 부읍성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사업화, 이런 것들을 통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청석골 새뜰마을 사업이 약 70억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 뒷받침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의회는 순천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그 의회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재생 사업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보가 되어서 그 지역민들이 우선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정말 도시재생을 통해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런 빛을 발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또 관광 활성화,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으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이제 순천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 재생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원도심을 살리는 문제는 지금 아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에 128개가 원도심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게 그 국토부의 그 통계입니다. 우리 순천도 이제 원도심 쪽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고, 또 이런 특성들을 살려서, 그리고 순천시가 지금 지향하는 정원도시,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시켜서, 이 앞서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한평 정원이라든지 예쁜 정원을 만든다든지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좀 살려나가는, 또 예쁜 골목들을 좀 갖고 나간다든지 이런 방향이면 좋겠고요. 크게는 문화와 전통이 좀 살아있는 곳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박물관, 미술관은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큰 규모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그 갤러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에는 자연 경관만 보고 좋은 경치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와 그 전통을 찾아서 그 작은 단위로 여행을 다니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겨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화건강센터,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순천대학교 이렇게 연결하는 축으로 예술과 문화를 좀 접목시켜 나가면 그것도 모양이 좀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원도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원도심이 쇠퇴하는 것은 택지 개발을 해서 외곽으로 인구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도심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 새로 개발했던 택지마저도 다시 원도심의 그 활성화 같은 문제를 다시 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좀 더 잘 반영하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순천시는 도시 재생과 더불어서 2015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자립도시 어떤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올 1년 동안 해본 걸로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한번 시범도시 하기 위해서 한 50대 정도 지금 이 주민들에 보급을 해봤는데, 지금 뭐 몇 달 안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아파트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못한 그런 아파트 기존 주택에 미니 태양광 시설을 보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50대를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이게 성공적으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2,600대 정도의 구체적인 미니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순천시가 짓는 공공 건물이라든가 또는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철저하게 에너지 자립률 40% 정도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의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 자립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농촌 지역에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흥 불악을 표준 모델로 삼아서 약 2020년 정도에는 약 20개소의 에너지 자립 마을,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정말 한전에서 주는 전기가 필요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로 보면 저희들이 약 3년 후에 2018년도에는 지금 한참 우리가 얘기했던 순천만 정원은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정원이 될 겁니다. 한전에서는 전기가 필요 없는 우리 자체적인 생산한 전기로 순천만 정원이 운영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거고요. 그것이 이제 뭘로 가냐면 시민운동으로 가서 우리 자립을 만든다, 스스로 만든다는 것보다도 있는 전기 아껴 쓰는 에너지 전략 운동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에너지 자립 도시의 꿈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자립 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회 어떻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순천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약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10%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에너지 절감 방식이 시민 주도형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어떤 상업의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절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은 많은 예산이 들이지 않고도 자연을 순환시키고 또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우리 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갈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은 또 전통적인 교육 도시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명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 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고민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우선 고등학교 졸업하면 최고 인류대학에 가는 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거 이게 중심이 되는 교육 형태에서 이제 출세기 교육은 그만두고 학생들의 청소년들을 창의성 개발이라든가 인성 개발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바꿔나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준화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경쟁력에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 순천의 교육도시의 명성은 절대로 후퇴하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 순천에서 크는 아이들의 대학 진학 이런 뭐 수능의 점수의 고득점 이런 거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평생학습과에 특별한 부서를 둬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순천이 지금 자율학기제의 시범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술고등학교 설립 문제 지금 추진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요. 내년 전해년이면 아마 개교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이 예술고 설립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2010년 후인 2025년 정도에는 학령 인구, 그러니까 학생 수가 약 35% 정도 이렇게 감소될 전망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부권에 있는 지금 그 전남 예술고와 진도 국악고가 충원율이 약 40% 정도 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 시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예술고 설립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 명문도시 회복을 위해 이렇게 시 행정부가 이렇게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명문고등학교가 있다면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도시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이 좋은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쪽에 좋은 학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서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서 대학을 좀 명문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만들면 그 다른 차원에서도 의과대학이 필요하지만 좋은 학생들을 이 지역에 그대로 그 유치한다는 점에서도 의과대학을 만들면 그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명문대학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명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도 뭐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좀 답을 해주시죠. 글쎄 뭐 순천대학에 대해서는 저도 순천의 발전은 순천대학 발전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런 뜻이라든가 순천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거 덜컥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하게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거든요. 2018년도 정도 되면은 약 39%, 한 40%의 고등학교 졸업 인원이 확 줄어든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순천대학도 비상이 아닐 수 없고 전국의 대학이 비상이 아닐 수 없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 때 학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말씀한 특화입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간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아까 외국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저 산골에도 하나의 특화된 고등학교 저 아주 산중에 교통도 어려운데 특화된 대학교들이 세계의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순천에도 순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지방 국립대학에 성공이 된다면 그건 아마 우리 순천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특화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도나 무안에 있는 국악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인원이 적게 차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볼 때에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술고등학교도 순천의 생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를 시킨다면 그건 상관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전략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예. 순천대학의 모습. 예, 뭐 예술고등학교도 생기고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뭐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이 졸업해서 또 순천대학교에 있는 그 예술계 쪽으로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술계통학과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에도 잘 아시다시피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만화, 또 피아노 이런 그 예술계 학과들이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최근 조 시장님은 민선 6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순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었다는 이유가 의회 이유였는데요. 이 밖에 뭐 또 다른 이유 있으십니까? 우선 이제 순천시 의회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동을 지난 임시회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우리 순천시 재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운영비로 지칭되는 관리비, 인건비가 우리 시의 증가율이 매년 20%에서 22%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 재정에 굉장히 큰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부세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이 국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매칭을 할 수 있는 대응 투자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꾸준한 그 재정 압박의 이렇게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재단을 세웠을 때의 어떤 장단점을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이에 따라 각종 그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순천시와 문화원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태인데 어떤 문화원 관련해서의 우리 시의 정확한 대응책이 좀 있는 후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끝으로는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도 재정 문제,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 문제, 비용 편익 분석 등 이에 따라서 시민의 뜻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묻는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재단 자체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평가이십니까?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렇게 검토가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의회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에게 묻는 절차를 좀 더 진행한 후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천시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글쎄 이번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예산 삭감은 솔직히 말해서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관주도의 이 행정에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인한테 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요새 시대 트렌드입니다. 지금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수십 군데가 지금 문화재단 만들고 있고요. 광역단체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문화재단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문화예술 이쪽 분야를 관이 법률에 의해서 뭐 또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서 제가 지난 선거 때 문화예술재단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그것을 공약을 낸 저를 당선시켜 줬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가졌다고 추진을 했는데 이번엔 정말 의외입니다. 근데 오늘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정 압박 지자체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전국의 지자체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재정 압박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축이 시정의 굉장히 큰 한 축인 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는 데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이 삭감된 내용이요. 문화예술재단을 새 목표로 만들겠다, 내 목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재단을 뭐 빨간색으로만 칠하고 파란색으로 칠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넣는다는 겁니다.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예. 법인 출자액 2억이거든요. 예. 그럼 일단 법인 출자를 해놓고 법인을 설립해놓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어떤 의회가 그걸 깎음으로 해서 적어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추진이 늦어진다라고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예산 걱정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문화예술재단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원칙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공약이라고 해서 내가 공약했으니까 관객에 밀어붙인다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전 문화예술재단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이 그렇고 다른 지자체 그런 방향이 그렇고 또 순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 부분이 거기에 동감을 해주고 있다는 상황을 볼 때 이번에 6개월 내지는 1년 늘어지는 기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의회와도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적절한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중간 입장에서 순천시와 의회 앞으로 어떻게 협력 방안을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집행부가 아무래도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견제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도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거나 또는 저지하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통, 타협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이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 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제 그 의장이시기도 하시니까 그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잘 지내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그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연내에는 이제 설립이 어려운 거죠. 법인 설립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을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 현장 방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 점검하고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그 안에 맞춰 가지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네. 조금 뜨거운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려온 안을 보고 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 2억을 신청한 건 기초를 하나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삭감을 했을 때는 이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기초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의회에다 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뭐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설명도 다 했고 또는 또 의원님들끼리 또 토론도 했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소속돼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거 했고 선진지도 겨냥 많이 갔다 오셨고 그러는데 그게 더 필요하면 더 해야죠. 더 하는 거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네. 법인 만드는 그 출자금이 없다 보니까 없앴다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혹시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지금 이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시민의 뜻이 아닌가 싶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잘랐으니까 뭐 다시 한번 뭐 하겠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잘라다 보니까 법인을 못 만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그냥 허송세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순서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토론하고 의원님들하고 토론하고 시민들의 의견 듣는 모습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전남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할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이 문제. 이건 전남도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의 의지로 또는 순천 시민의 의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남도의 현안을 볼까 하면 동서균형 발전 그리고 지금 현 지사님이신 우리 이낙연 지사님의 선거 공약이자 또한 지금 도정을 펼치시는 모습도 동서균형 발전이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가 동북권 사무소 제2청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 도청의 무 안에 있는 것을 충격을 좀 줄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도청에 18개 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은 여기 하나 와 있고 3개 과가 있어요. 그게 과연 우리 전남도가 원하는 균형 발전에 과연 가능할까? 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위원이라고 하는 도의 중요한 기관이 순천으로 옮김으로 해서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균형 발전에 우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육원의 여건들을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어느 지역 못지않게 순천은 교육원의 자연환경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교육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은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갖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어떤 분은 이 교육원이 가가지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이 의미가 있지만 그건 작은 의미의 큰 것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남교육원은 전남공무원교육원은 순천에 어무로해서 전남도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동서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또한 순천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교육원과 딱 맞아떨어진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시작했고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동북권 전체 시군도 동의할 것이고 아마 도 전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뭐 시간은 없지만은 저희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광양만권 도시통합 그리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 등과 연동해서 순천시 신청사 설립 계획이 최근에 밝히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민선 1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순천시청의 신축 문제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현시청 36년 됐습니다. 자, 요즘에 안전이 가장 최고인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물에서 우리가 청사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순천 신청사의 계획은 우리 순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세 번째는 항상 얘기지만 우리 동북권의 통합 그리고 동북권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위해서도 거기에 같이 거론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민들의 의견 또 외부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전부 다 만들어서 가장 최선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러나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좀 아까 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국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단 한 푼도 신청사를 짓는데 국가가 보조 않겠다는 게 확실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도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함께 충분한 의견을 갖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명한 청사진을 만들어낼 작정입니다. 예. 뭐 지역 하나를 두고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순천시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이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희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순천시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수 광양에 그 큰 공업단지가 있고요. 이 공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이 그 입지에 있는 그런 공업단지입니다. 연간 한 120조 원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 이 3기 시의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장점을 좀 잘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시가 그 다른 두 개의 도시처럼 공업도시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이 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정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순천시에 나아갈 방향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원을 강조한다든지 생태도시를 강조하는 건 굉장히 그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치 행정은 좀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세밀한 부분들을 챙겨나가는 이런 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렇게 잘 구현해 나갔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또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시대의 정신을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전망해 나가는 가치의 집약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불균형과 불합리, 불공정 이런 걸 타파하면서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이렇게 보장됨으로써 공공의 가치와 질서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면서 또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또 청소년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정말 꿈과 희망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또 다문화 가정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때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은 우리 시정이 또 우리 시가 나오자 하는 방향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큰 응원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의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다 하셨는데 의장님 뜻과 같이 하면은 우리 순천시 발전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한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참여, 주도, 시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시정 펼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의회와 협조, 소통 그리고 뭐 순천대학을 중심으로 한 순천시와 같이 합의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순천에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정말 우리 순천의 미래에 더 큰 순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MBC 토론시사데스크 순천시 민선 6기 1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계획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생태적인 가치를 끌어올려 도시 브랜드화에 성공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제 민선 6기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행복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의회도 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으로 지역의 상생을 견인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행복도시 1위 자치단체로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시사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